안녕하세요. 오늘은 5학년 도덕 5단원의 1차 시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해요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생김새가 저마다 다른 것처럼 생각도 서로 다르죠. 그래서 사람들이 한데 모여 살다 보면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갈등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활 속 이야기를 먼저 볼까요? 다음 그림에서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저도 항상 있어요. 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기도 하지만 집단과 집단 사이에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있지요. 저는 서로 얽혀 있어 풀기 힘든 것을 뜻해요. 사람들은 저를 피하고 싶어 하지만 저를 잘 해결하면 전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기도 해요. 자, 잘 생각해 보았나요? 그림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있고 사람과 사람 사이, 집단과 집단 사이, 그리고 심지어 내 마음속에도 있다고 했으니까 욕심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늘 욕심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네, 그럴듯하지만 욕심은 아니네요. 이 말은 서로 얽혀 있어 풀기 어렵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해 아닐까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오해를 풀면 서로 친해지기도 하니까요. 게다가 오해가 얽혀 있으면 풀기 어렵잖아요. 맞죠? 둘 다 열심히 생각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네, 그림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갈등이라는 단어였네요. 갈등은 칡 갈자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칡과 등나무를 뜻하는 말입니다. 등나무 줄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감아 올라가고 칡넝쿨은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는 성향이 있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얽혀 풀기 어려운 상황을 비유한 말이죠. 사람들의 생각이 서로 달라 갈등을 겪을 때 칡넝쿨과 등나무의 줄기처럼 풀기 어렵다고 해서 그런 상황에 갈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이런 갈등은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크고 작은 다툼이나 싸움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럼 이런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봅시다. 갈등 대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갈등 상황은 어떠했는지,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였으며 그 방법이 평화로운 해결 방법이었는지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네, 그럼 제가 먼저 발표하겠습니다. 저의 갈등 대상은 형제자매였고요. 갈등 상황은 저 혼자 간식을 다 먹은 일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다시는 혼자 간식을 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갈등 상황이 해결되었고요. 아주 평화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네,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다음에도 갈등 상황이 발생한다면 꼭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럼 하준이도 얘기해 볼까요? 네, 저의 갈등 상대는 우리 반 친구였습니다. 갈등 상황은 제가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불렀던 사건이고요. 친구가 버럭 화를 내는 바람에 제대로 사과도 하지 못하고 기분이 상한 채 서로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혀 평화롭지 못한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친구가 싫어하는 별명을 부른 것에 대해 하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는 장난이었는데 친구가 너무 화를 내니까 저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웃자고 한 일에 죽자고 덤비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하준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네요. 하준이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장난이라는 것은 서로가 웃을 수 있을 때까지만 장난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만 웃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장난을 치다 보면 그것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이 되는 것이죠. 선생님 생각에는 하준이가 친구에게 얼른 사과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별명 가지고 놀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해야 할 것 같아요. 만약 하준이가 싫어하는 별명을 친구들이 아무렇지 않게 부르면서 장난을 친다면 하준이의 기분은 어떨까요? 말을 할 때에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상대방의 기분도 생각해서 말을 하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는 친구의 입장도 생각해서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생각했네요. 꼭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해서 그 친구랑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고 발표해 볼까요? 저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나의 입장에 대해 잘 설명하되 나의 입장만을 고집하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자성어로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습관을 갖는다면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인이가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왔네요. 역지사지라는 말도 알고 있다니 놀랍습니다. 다인이가 아주 잘 얘기해 주었죠. 누구나 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이 있는 것인데 나의 입장만을 생각하다 보면 갈등 상황에 빠지기 쉽겠죠? 다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여유를 갖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갈등 상황이라 하더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로 부드럽게 얘기를 하다 보면 싸움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갈등 상황이라고 해서 말을 격하게 하기 시작하면 더욱 상황이 좋지 않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하준이 말처럼 갈등 상황에 있더라도 차분하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꼭 기억해 두세요.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했을 때는 관계가 오히려 더 돈독해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싸움이 커질 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평화롭게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럼 층간소음을 해결한 지혜라는 영상을 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을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아파트에 모여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층간소음 문제입니다. 쿵쾅쿵쾅 윙윙. 늦은 밤에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와 잠을 못 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층간소음 신고가 매년 수만 건씩 접수되고 있고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아랫집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윗집 역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소음이 전혀 나지 않게 생활할 수 없어서 힘듭니다. 우리는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들 간의 갈등이 있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윗집에 사는 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쿵쾅쿵쾅 소리가 자주 나죠? 혹시 저희가 불편하게 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며칠 후 그 친구는 생각지도 못한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편지를 받은 아랫집 이웃이 답장을 써서 보내준 것입니다. 편지를 읽고 그동안 불편했던 마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신나게 뛰어다니며 지냈던 저의 어린 시절도 생각이 나네요. 앞으로 서로 배려하면서 지내요.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웃끼리 서로 배려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위의 여러 가지 갈등도 이렇게 해결해 보면 어떨까요? 잘 보았죠? 이 이야기에서 층간소음 때문에 발생한 갈등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나요? 위층에 사는 아이가 편지를 써서 쿵쾅거린 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아래층 이웃의 기분이 한결 나아져서 아주 평화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다 보면 갈등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면 더욱 바람직한 미래를 맞을 수도 있고 마음도 한결 편해진다는 장점도 있죠. 여러분도 앞으로 이런 갈등 상황이 생긴다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려는 태도를 갖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는 2차 시, 갈등을 해결하는 올바른 대화법을 익혀보아요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